반갑습니다, 여러분. 엔드노트 교육을 진행한 이생명과학도서관 노경은입니다. 먼저 교육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엔드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가서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를 워드에 직접 인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노트 소개입니다. 엔드노트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참고 문헌 관리 도구이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레퍼런스를 저장하고 또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2000여 개 이상의 학술지 양식, 즉 아웃풋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고 2022년 현재 엔드노트 20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만 사용 가능한 데스크탑 버전을 구독하고 있고요. 엔드노트는 워드와 호환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좀 이따 시험 보여드릴 때도 워드를 가지고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은 엔드노트 설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엔드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산대학교 의생명과학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로그인까지 하셨으면 연구학습 지원 엔드노트 레폭스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엔드노트 설치 파일이 있고요. 윈도우용 또는 맥존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압축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압축 파일을 푸시고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오류 없이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유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위 버전의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기존의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삭제하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두 버전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드나 엑셀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지금 열어두셨다면 모두 종료하고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하시면 설치할 때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설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나면 엔드노트에서는 별도로 아이콘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바탕화면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 표시줄에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엔드노트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쪽에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여기 뜨게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거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아이콘에 클릭해서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엔드노트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건지 또는 기존의 라이브러리 열 건지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이브러리 생성을 누르시면 오른쪽과 같이 파일 창이 뜨게 되고요. 영문으로 짧게 파일명을 설정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글로 설정하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꼭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잘 하셨으면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가지가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ENL 파일은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작업 공간 그 자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폴더는 PDF 파일이나 소지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오류 없이 엔드노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작업 마치시고 다른 분들에게 이 라이브러리 보내실 때 다른 분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상대편에게 보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내기 번거롭다 하실 때는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드셔서 이 압축 파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보내시면 상대편에서는 정상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열어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바탕화면에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만들어졌으면 왼쪽과 같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생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위쪽 그리고 왼쪽 세로에 쭈르륵 들어가 있고요.
올 레퍼런스 C는 우리가 수집한 레퍼런스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My 그룹 C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를 그룹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find query text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의 PDF 파일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룹 shared by는 내가 그룹한 것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기능이고, 온라인 서치는 핸드노트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more 클릭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펀메드 검색하시고 더블 클릭해주시면 목록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펀메드 클릭하시고 타이틀에 캔서가 들어가 있는 논문들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치. 그럼 검색 결과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노트에서 펀메드 검색하는 것과 펀메드 직접 가서 검색하는 것의 검색 결과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 직접 가서 검색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서 한 3개 정도만 레퍼런스를 선택해서 엔드노트로 반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올 레퍼런스 부분에 레퍼런스 3개가 들어온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서머리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어태치 파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이나 JPG, 한글 같은 것도 전부 다 어태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위쪽으로 향한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웃풋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레퍼런스 정보들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지를 미리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아웃풋 스타일에 따라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카피도 가능합니다. 서머리 탭은 간단하게 봤고, 에디트 탭 한번 가볼게요. 에디트 탭 가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 정보들이 쭉 적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직접 수정하고 세이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뉴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직접 가서 레퍼런스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3군데 학술 데이터베이스 들릴 거고요. 펀메드, 웹 오브 사이언스, 구글 스칼라 3군데 갈 겁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가시려면 일단 도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야 되고요. 전 지금 부산대학교 의생명과학 도서 홈페이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하기 눌러서 로그인 해주셔야 되고요. 들어가시면 픽 메뉴 첫 번째에 펀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캔서하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여기에서 send to를 누르시면 돼요.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전체 결과를 반출할 건지 또는 검색 결과 전체를 반출할 건지 몇 개 선택해서 반출할 건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첫 번째 이 페이지 전체 결과를 반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파일 누르시면 아래쪽에 파일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파일을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한번 가보면 이렇게 20개가 들어왔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난 20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하신 분들은 저랑 디스플레이 옵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반입은 성공적으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반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한번 가볼게요. 다시 도서 홈페이지 오시고요. 자, 저널 인용 지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등재 논문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가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셔서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간단하게 캔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내보내기 보이실 거고요. 영문 페이지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클릭하면 여러 가지 목록이 쭉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엔드노트 데스크탑 버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 데스크탑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저는 한 20개 정도만 반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보내기. 그럼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되고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개 들어왔고 총 43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쭉 검색하실 때 이렇게 엔드노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엔드노트란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RIS라는 파일 형식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RIS 파일 형태도 엔드노트에서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엔드노트가 없을 때는 RI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RIS도 반입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20개 반출해 보도록 할게요. 내보내기. 그럼 여기 RIS 파일이라고 뜨게 되고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20개 들어왔고 네, 이렇게 쭉 증가한 거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는 자, 구글 스칼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글 스칼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텐션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들어가서 여기 쌍따옴표 사이트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또는 쌍따옴표 인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두 번째 아이콘 엔드노트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 아래 다운로드가 되고요. 파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 건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다른 거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한 번 더 눌러서 엔드노트. 구글 스칼라에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처럼 전체 선택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서재로 저장한 다음에 한꺼번에 반출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방법 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실 때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하는 방법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지만 가끔 이 방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좀 안 내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반입하는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파일, 임포트, 파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일, 임포트 파일 들어가시면 임포트할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추즈 눌러서 전 폼메드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폼메드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거. 클릭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마다 임포트 옵션을 잘 선택해 주셔야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폼메드 같은 경우에는 폼메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Other Filters 눌러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폼메드 검색하시면 두 가지가 뜨게 되는데요. 폼메드 센트럴이 아니라 폼메드 NLM 선택해 주셔야 누락 없이 모든 레퍼런스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가령 여러분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 파일을 가져올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선택하면 되고요. RIS 파일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매니저 RI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개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고요. 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방법으로 PDF 파일의 레퍼런스도 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인풋 파일로 들어가서 자, 레퍼런스를 추출하고자 하는 논문의 원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포트 옵션은 PDF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임포트. 논문 크기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보시면 왼쪽에 클립이 들어가게 되죠. 첨부 파일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PDF 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머리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PDF 들어가시면 원문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별도의 창에서 해당 PD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서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를 치거나 메모를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여기 말풍선이 보일 겁니다. 말풍선 클릭해서 하이라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쭉 드래그 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장도 여기 말풍선 클릭하시고 내가 메모 담기고자 하는 부분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나 메모장 클릭하시고 메모 이런 식으로 남겨볼게요. 그런 다음에 닫을 때 저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와 메모가 들어가 있고요. 내가 이걸 보고 싶지 않다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하이드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메모에 남긴 것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올 레퍼런시스에서 검색 필드를 any field 플러스 pdf with notes라고 되어 있는 검색 필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메모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서치 한번 해보면 제가 아까 메모를 남겼던 레퍼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와 관련된 부분을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령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남기고 싶으실 때 여기 보시면 리서치 노치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없을 텐데 첫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가시면 톱니바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맞춤화를 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o not displa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리서치 노치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필드에 뜨게 되고요. 어떻게 메모를 남기실 수가 있냐면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 탭으로 가시는 겁니다. 쭉 내리시면 리서치 필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논문 작성 시 참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고요. 세이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분류하실 수도 있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any field 눌러서 논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남겼던 메모들도 검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메모와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게 되고 레퍼런스 유형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단행본이나 웹페이지를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예시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교육자료에 예시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자명은 어떻게 입력하는지 단행본이나 단행본의 챕터 그리고 웹페이지까지 예시를 좀 드러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복 데이터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 레퍼런시스로 이동해서 메뉴 중에 라이브러리 갑니다. 그리고 Find Duplicate 선택해주세요. 그럼 중복 데이터를 쭉 보여주게 되고요. 두 개 데이터를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데이터 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파란색 배경으로 뜨게 되고요. 내가 오른쪽에 데이터를 남기고 싶다 할 때는 오른쪽에 Keep this record 누르시면 되고 또 두 개 중에 더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를 남기고 싶다 하실 때는 샵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더 큰 게 더 나중에 들어왔다는 거고 오른쪽에 걸 Keep this record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것은 자동으로 트래시로 이동됩니다. 그런데 난 이렇게 껌껌이 선택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자, 캔슬 누르면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더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가 자동 선택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캔슬 눌렀을 때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걸 쭉 드래그해서 트래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40개가 쭉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딜리트 키 누르셔도 네,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중복 데이터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집 부분 완료했으면 이제 마이 그룹스 한번 가볼 건데요. 그룹프 한번 해볼 겁니다. 마이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룹의 상위 카테고리로 그룹셋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create 그룹 있습니다. 저는 2개 그룹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create 그룹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 그룹의 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전 하나는 캔서로 해보고요. 다른 하나는 하이퍼텐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룹을 만들고요. 이제 올 레퍼런스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에 캔서가 들어가 있는 논문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총 44건이 뜨게 되고요. 전체 선택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 누르시고요. 이걸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쭉 끌어서 캔슬 부분에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중복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중에 보시면 unfile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지 않은 논문이 2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화를 다 끝내고 나면 unfilled가 0건이 되겠죠. 자, 올 레퍼런스에서 이번 하이퍼텐션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2건이 되고요. 자, 전부 선택해서 이번엔 드래그 앤 드랍 말고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Add References to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그룹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텐션 선택해 볼 거고요. 클릭하게 되면 2건이 이동하게 되고 unfiled는 0건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룹화하실 수가 있고 그룹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스마트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그룹 이게 뭐냐면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레퍼런스를 분류해주는 기능이에요.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조건을 제가 한번 걸어볼 거냐면 타이틀에는 캔슬이 들어가 있고 연도는 최신 연도, 즉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인 논문만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contains는 is greater than or equal to라고 바꿔야겠죠. 그룹명은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create 하시면 6건이 만족했네요. 타이틀에 캔서가 들어가 있고 연도도 다 최신 연도가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레퍼런스를 이렇게 추가했을 때 그 레퍼런스가 해당 조건에 만족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스마트 그룹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건을 잘 설정해 두시면 좀 편하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create from group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룹들을 and or not을 사용해서 새로운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간에 어떤 조건을 걸고 싶으실 때 이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 그룹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find full text 기능입니다. 이건 수집한 레퍼런스들의 PDF를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링크 세팅을 먼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링크 세팅하는 방법은 일단 에디트 메뉴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preferences 가줍니다. 여기서 find full text 가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의 오픈 URL과 URL 부분이 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도서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시고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로 가십니다. 의생명과학 도서관도 되고 그냥 부산대학교 도서관 들어가셔도 똑같은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연구학습 지원에서 핸드노트 레포스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핸드노트를 아까 설치했던 곳이고요. 조금만 스크롤 내리시면 핸드노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 URL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는 겁니다. 복사하시고 핸드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오픈 URL 부분을 전체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쭉 붙여넣으시고 URL 부분도 똑같이 쭉 드래그해서 복사해 줍니다. 핸드노트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도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링크 세팅이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완료했으면 이제 올 레퍼런스에 가서 어떤 레퍼런스를 좀 가져올지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한 10권 정도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Find Full Text 있고요. 이걸 누르시거나 또는 아이콘 뒤에서 두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Find Full Text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Continue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왼쪽에 서칭이라고 뜨게 되고요.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어쨌든 PDF를 직접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렇게 Find Full Text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다운로드를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다운로드 하실 경우에는 상업적 다운로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IP 차단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당 한 10건 이내로 다운로드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경우에는 Found PDF 나오고요. 왼쪽에 클립 모양이 다 추가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Find Full Text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6건의 PDF 파일을 찾았고요. PDF는 찾지 못했지만 관련 링크는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not found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 URL과 not foun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리 도서관에서 이 논문들을 구독하고 있고 원문을 볼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마다 보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엔드노트에서 PDF를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진짜 우리가 이걸 구독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오픈 URL 링크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우리 도서관에서 이걸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URL은 이 해당 논문의 DOI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논문에 DOI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픈 URL 링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H&M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PDF 가능하고요. 이렇게 PDF 다운로드가 됩니다. 엔드노트에서는 not found라고 떴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DF 다운로드 받으시고 더블 클릭해서 어태치 파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Find Full Text 기능까지 좀 말씀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압축 파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부분에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에서 Compress Library로 갑니다. 클릭해주면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압축 파일을 만들겠다는 거고 PDF 파일을 포함해서 또는 포함하지 않고 압축 파일 만들겠다라는 거고 또 내가 만든 그룹들만 압축 파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택하고 난 뒤에 Next 누르시면 되고요. 파일명은 그대로 두시고 바탕화면에 ENLX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압축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또 수집한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레퍼런스를 워드에 직접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워드를 좀 켜주시고요. 워드를 켜게 되면 엔드노트 20이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옵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추가 기능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콤 추가 기능에서 이동 눌러주시면 여기 사용 해제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뜨시면 자, 다시 파일, 옵션, 추가 기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번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동해 줍니다. 여기에 엔드노트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선택한 후에 사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안 뜨시는 분들은 도서관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노트 20 탭에서 주요 기능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직접 인용해 보도록 할게요. 주요 기능을 쭉 보시면 제일 왼쪽에는 레퍼런스를 삽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인용한 레퍼런스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Edit and Manage Citation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에서 뭔가 내용적인 부분을 수정했고 또 그런 것들을 워드에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Update Citation and Bibliography 눌러주셔야 됩니다. 새로 고침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스타일을 수정하는 기능이고요. 또 레퍼런스 글꼴 같은 경우에는 홈 메뉴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콘을 눌러서 레퍼런스 글꼴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오늘 레퍼런스 인용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와 엔드노트 모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조정을 좀 해봤고요. 이제 레퍼런스를 워드에 인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에서 글자를 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쭉 복사해서 이렇게 글자를 좀 만들어 봤고요. 인용 넣는 방법은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워드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논문을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워드에 와서 인용하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돼요. 커서 놓으시고 Insert Citation, 두 번째 Insert Selected Citation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NLM 스타일에 따라서 본문 내 인용과 레퍼런스 리스트가 들어온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번에는 2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2개를 선택해서 이번엔 드래그 앤 드랍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쭉 드래그해서 워드에 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번, 3번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분들은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이번에는 3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3개를 선택한 후에 이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볼게요. 자,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인용하고자 하는 것에 커서 놓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4, 5, 6 쭉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레퍼런스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퍼런스 넣고 난 뒤에 여러분이 뭔가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Edit and Manage Citation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레퍼런스를 제거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레퍼런스를 제거하려면 여기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클릭하시면 Remove Citation 누르시면 돼요. 눌러서 OK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본문의 인용이 삭제가 되고 2번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1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 변경까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자, Edit and Manage Citation 한 번 더 들어가서 순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자, 위로 쭉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OK 누르시면 자, 순서 변경까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퍼런스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엔드노트 오시면 문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엔드노트와 이 워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5개 레퍼런스를 인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레퍼런스의 연도가 2007년인데요. 이 연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 눌러서 에디트 탭 갑니다. 여기에서 연도를 2022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그런 다음에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세이브 한다고 해서 워드에 바로 동기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누르게 되면 2022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내용을 바꾸실 때는 워드에서 엔드노트에서 변경하시고 워드로 와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엔드노트에서는 레퍼런스의 최신 정보들이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레퍼런스 정보들이 몇 개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고 세이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레퍼런스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Find Reference Updat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레퍼런스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오른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왼쪽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레퍼런스. 그래서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모든 필드를 넣고 싶으실 때는 첫 번째 선택하시면 되고 비어있는 필드만 업데이트하고 싶으실 때는 두 번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첫 번째 거 모든 필드 업데이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모든 필드 업데이트 했다는 뜻이고요. OK 누르고 워드에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눌러줍니다.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법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피규어 넣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논문 작성하실 때 표나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아이콘, 직접 입력하는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은 피규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피규어와 관련된 레퍼런스 정보들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시고 레퍼런스에서 피규어, 어태치 피규어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업로드하고자 하는 피규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피규어 부분에 제가 방금 업로드했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엔드노트에서 이렇게 레퍼런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워드에서 이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에 와서 인용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 두시고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인서트 피규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만들어둔 이 피규어 관련된 레퍼런스가 뜨게 되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서트 눌러주세요. 피규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사진은 이렇게 이미지는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피규어 넣는 법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글꼴 변경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글꼴은 홈 메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콘을 누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onfigure Bibliography. 자, 클릭해서 두 번째 레이아웃 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면 비블리오그래피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퍼런스 리스트에 제목을 입력하는 거고요. 보통 레퍼런스라고 많이 입력하시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해보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텍스트 포맷 눌러서 글자 유형들을 좀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변경도 해보고요. 볼드체도 넣어보고. 자, 폰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임스 뉴로만 많이 하시니까 타임스 뉴로만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OK. 그럼 이렇게 뜬다는 거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레퍼런스에 잘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글꼴에 레퍼런스 리스트의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들어가서 레이아웃 탭에서 이번에는 위쪽 폰트를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쭉 타임스 뉴로만 선택을 하고요. 라인 스페이싱은 더블로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리스트에 글꼴이 변경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는 자, 제가 스타일 변경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은 NLM 스타일인데 APA 스타일로 바꿔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PA 스타일은 전월명이 풀네임으로 나와야 되는 아웃풋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 스타일대로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울기 되어 있는 부분이 전월명입니다. 보시면 여기 첫 번째는 전월명이 약어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풀네임으로 들어가 있네요. 세 번째도 풀네임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어떤 거는 풀네임, 어떤 거는 약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웃풋 스타일을 따라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엔드노트에서 전월명 통일을 먼저 해주셔야 아웃풋 스타일을 따라서 전월명이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엔드노트로 와서 라이브러리 메뉴 가줍니다. 여기에서 오픈 텀 리스트, 전월 텀 리스트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게 되면 현재 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 어떤 거는 플레임, 어떤 거는 약어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웃풋 스타일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컨트롤 A 누르셔서 딜리트 텀 해줍니다. 전체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해서 이제 텀 리스트를 좀 가져와 볼 건데요. 임포트 리스트 눌러서 엔드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월 텀 리스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4가지 정도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바이오 사이언스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임포트 리스트 들어가서 이번엔 케미컬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번에는 코리아 메디컬 텀즈. 마지막으로는 메디컬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만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탭으로 다시 가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전월의 풀네임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맞춤점이 있는 약어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에서는 맞춤점이 없는 약어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은 영어 and가 기호 and로 들어가 있는 전월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월명이 통일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다 된 다음에 워드에 가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들어가게 되면 플레임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전월명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전월명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오픈 텀 리스트, 전월 텀 리스트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뉴텀을 클릭해서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풀네임과 약어들을 입력하고 세이브 하신 다음에 워드에 와서 업데이트 누르시면 그 변경되지 않은 전월도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풀네임인지 어떤 게 약어인지 잘 모르시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전월명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KCI 가시면 되고요. 국외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펀메드나 웨브 사이언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명 통일하는 방법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아웃풋 스타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기 클릭 한번 해보면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적용하고 싶으실 때는 Select Another Style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한 500개 정도의 아웃풋 스타일이 있는데요. 제가 엔드노트 소개해 드릴 때 6,000여 개 이상의 아웃풋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용량상 여기엔 50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이 여러분들 쓰고 싶으실 때는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경로를,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엔드노트의 헬프 메뉴에서 두 번째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 클릭합니다. 그럼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이동되고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는데 전 AMA11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AMA 검색하시고 서치. 자, 그럼 두 번째 줄에 있고요.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우측 상단에 파일 다운로드가 되고요. ENS, 즉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런데 이걸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엔드노트 스타일 폴더로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엔드노트 스타일 폴더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 폴더에서는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폴더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스 x86에 보통 들어가 있고요. 엔드노트 20 스타일 폴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텀 리스트 폴더도 여기 있어요. 스타일 폴더 들어가시면 모듈 ENS 파일입니다. 엔드노트 스타일 들어가 있죠. ENS 파일이 쭉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이 파일이 쭉 이동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권한 계속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AMA가 들어오게 됐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엔드노트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에서 툴즈 가시고 아웃풋 스타일, 오픈 스타일 매니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AMA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AMA 11 들어가 있고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워드 확인하러 갈게요. 자, 워드의 스타일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MA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걸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과하고자 하는 학술지에 따라서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을 직접 수정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 도서관 쪽으로 엔드노트 스타일 생성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보내실 때는 학술지 명과 투고 규정, 예시 저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용할 레퍼런스 유형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후 일주일 내외로 ENS 파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스타일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설명인데요. 자,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한번 해보면 기존보다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는 엔드노트 필드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필드 코드라는 건 엔드노트와 이 워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술지 투과하기 전에 보통 이 필드 코드를 제거한 후에 일반 문서로 변환하시고 내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술지 규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건 학술지 편집부나 그런 곳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 코드 제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전체 선택을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필드 코드를 제거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백업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드 코드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단축키 알려드릴 건데 전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숫자 6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F6이 아니라 컨트롤 숫자 6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숫자 6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삭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필드 코드 제거하고 난 뒤에는 백업이 안 된, 다시 되돌리기가 안 되니까 반드시 백업 파일 만드시고요. 난 이렇게 단축키 외우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 누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Convert to Plain Text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또 관리하고 또 실제로 워드에 적용하는 것까지 쭉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나 또는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을 만드실 경우가 있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모두 교육 듣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